안녕하십니까. 학교 밖 누리교실 함께 공부해요. 컴퓨터 드론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권준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없겠죠. 하드웨어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컴퓨터 본체라든가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부품들과 같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컴퓨터 초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컴퓨터 초보라고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강의의 교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게시물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일반적인 사무용 PC의 내부를 촬영한 것입니다. 옛날식 PC지만 구조는 지금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과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먼저 전통적인 PC의 모습을 통해 하드웨어의 개요를 살펴보고 요즘 출시되고 있는 PC의 내부도 선생님과 함께 탐험하면서 PC의 하드웨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데요. 어떤 PC 본체나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안에 부품을 확인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는 본체를 열기 전에 미리부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러니까 플러그도 뽑고 작업을 해야 안전하겠죠. 위치상으로 요즘 PC와 비슷한 자리에 각각의 슬롯들이 있고, 요즘 PC와는 슬롯의 모양과 방식, 버전 등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픽을 담당하는 그래픽 카드, 사운드를 담당하는 사운드 카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메인보드에 그래픽, 사운드, 랜 등 다양한 장치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온보드 방식의 PC가 요즘에는 많지만 과거에는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랜 카드를 별도로 슬롯에 장착하여 메인보드를 돕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래픽 카드는 영상과 관련된 카드이므로 반드시 장착되어 있어야 했죠. 요즘은 노트북이나 온보드 방식의 PC가 많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슬롯을 비롯한 슬롯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메인보드에 일체형으로 이미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슬롯이 이렇게 비어있어도 PC 동작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픽과 관련해서 고사양이 요구되는 3D 게임용이나 영상 편집용 PC 등의 경우는 그래픽카드 관련 슬롯에 메인보드와 호환되는 별도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서 PC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그래픽카드로 PC의 그래픽 관련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과거 PC를 보시면 메인보드와 각각의 카드가 연결되어 있고 PC 바깥에서 해당 카드의 기능과 관련된 장비를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라면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를, 사운드 카드라면 스피커나 마이크, 랜 카드라면 랜선을 이곳을 통해 각각 관련 장비와 연결하겠죠. 그런데 요즘의 온보드 방식이나 노트북에서는 메인보드에 이미 각종 카드가 통합되어 있는 일체형이니까 외부 장비와 연결하는 포트들도 메인보드와 가까운 이쪽에 다 모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다양한 포트들에다가 다양한 PC 장비들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죠.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마우스 그림과 키보드 그림이 있죠. 예전 방식의 마우스와 키보드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PS2 포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USB 방식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포트도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밑에 HDMI 포트라고 있죠. 이게 아주 많이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요즘 대형 TV를 구입한다든가 모니터를 구입한다든가 하면 이 HDMI 포트가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DMI 기술은 고화질의 영상과 고음질의 소리를 통합하여 HDMI 케이블이라는 선 하나로 한꺼번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각종 영상 출력 기기에는 HDMI 포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욱 풍부한 음량의 고음질 출력을 원한다면 영상기기 내의 자체 스피커가 아닌 다른 스피커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 영상기기에다가 옥스선으로 스피커를 연결하거나 혹은 블루투스로 음원과 연결하거나 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뒷섭은 전통적인 방식의 모니터 연결 방식이어가지고 호환성은 좋은데 화질은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나온 DVI 방식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컴퓨터의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기본판입니다. 마더보드라고도 하지요. 대부분의 컴퓨터 부품은 메인보드와 연결하지 않고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대변하는 CPU도 메인보드가 해당 CPU를 지원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죠.
CPU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CPU 위에 방열판, 그리고 그 위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쿨러가 장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에서 검색하여 보니 CPU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있는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CPU의 역할은 연산, 제어, 통제, 명령 등의 역할을 합니다. CPU에 열을 식혀주는 팬인 CPU 쿨러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가 멈추거나 다운이 되거나 합니다. 노트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쿨러가 있지요. 쿨러가 고장나면 노트북이 멈추거나 다운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쿨러를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보드 방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온보드 방식이라는 것은 PC나 노트북에서 그래픽이나 사운드를 담당하는 이런 기능들이 원래부터 메인보드에 일체형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는 이 온보드 방식의 PC나 노트북도 일반 데스크탑과 별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성능도 좋고 또 공간을 좁게 차지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슬림해지고 가벼워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런데 반면에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램이나 SSD를 비롯한 몇몇 장치들은 노트북에서도 교체 장착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그 외 메인보드에 처음부터 붙어있는 온보드 방식의 장치들은 수리나 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온보드 방식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이 부품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품의 교체나 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메인보드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만약 AS 기간이 지났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겠습니다. 고사양 3D 게임이나 전문 영상 편집 등에서는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중요한데요. 어떤 컴퓨터의 그래픽 사양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 게임이 실행되지 않거나 뭐 어떤 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작업이 어렵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따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트북에서는 아주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장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크게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전문 영상 편집용으로는 여전히 노트북보다는 일반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램은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램 용량은 흔히 책상의 넓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책상이 넓다면 우리가 동시에 어떤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에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램 용량이 크면 고사양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도 쾌적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램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얘기죠. 예를 들자면 램 용량은 큰데 CPU의 성능이 너무 부족하다든가 PC에 탑재된 기본 저장 장치로 SS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DD에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하면 램 용량이 크더라도 PC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동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램은 타 부품과는 달리 일반 PC에서나 노트북에서나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비교적 간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고성능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해도 되겠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 메인보드가 보이죠? 각각의 메인보드에 보시면 동전 모양의 배터리가 보이시나요? 시모스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시모스는 컴퓨터 작동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설정을 하는 곳인데 이 설정이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는가 여부하고 무관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모스를 위한 배터리, 그러니까 시모스 배터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방전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오랜만에 켜도 날짜와 시간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이 시모스 배터리 덕분입니다. 보통 5년 이상 사용하면 방전될 수 있는데요. 컴퓨터의 날짜나 시각을 수동으로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정확하지 않다면 시모스 배터리의 방전일 수 있어요. 이때는 시모스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시모스 설정은 컴퓨터마다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컴퓨터를 켜자마자 F나 델 키를 누르면 시모스 설정에 진입할 수 있어요. 레노버 노트북 같은 경우는 F1 키를 누르면 진입합니다. 시모스 설정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시모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시모스 설정 진입 시에도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윈도우로 본격적으로 부팅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자마자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보안을 위해서인데요. 이 부팅 비밀번호 설정도 시모스에서 설정합니다. 본격적인 부팅이 이루어지고 윈도우를 사용하기 위해 물어보는 그 비밀번호는 윈도우에서 설정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메인보드는 물론 하드디스크, SSD, DVD 드라이브 등의 전원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지요.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이 된다고 했죠? CPU에도 팬이 있지만 파워 서플라이에도 팬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열을 많이 받게 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인데요. 파워 서플라이와 PC 본체 케이스는 열 배출에 유리하게 설계가 됩니다. USB도 버전이 있습니다. 포트 모양은 똑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색깔이 다른 것도 보실 수 있겠어요. 포트 안에 색상이 다르죠? 그리고 SS라고 쓰여져 있는 포트가 보이죠? 저렇게 SS라고 쓰여져 있고 색깔이 파란색인 포트들이 속도가 빠른 포트들입니다. 그래서 USB 1.1 버전과 USB 3.1 버전은 속도차가 300배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떤 게 빠른 걸까요? 뒤에 있는 저 숫자가 큰 것이 더 최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USB 포트나 USB 메모리 연결부가 파란색 혹은 SS라 표시된 것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동작 가능한 최신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더 빠른 최근 기술임을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의미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빠른 속도의 USB 포트는 키보드나 마우스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파일 복사나 이동에 사용되는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외장 SSD 등을 사용할 때 여기 파란색 포트 SS라는 모양이 있는 포트에 연결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작동합니다. USB 포트와 USB 메모리의 버전이 서로 다른 경우 작동은 가능하지만 느린 속도로 작동합니다. 둘 중 더 낮은 속도로, 즉 하향 평준화 되겠죠. PC 본체 앞면의 모습입니다. 본체 뒷면에 있는 포트들 중에 편리하게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은 사용자와 가까운 곳, 즉 앞쪽에 연장해 놓은 개념으로 이렇게 PC 본체 앞면에 있는 것입니다. 또 SD나 마이크로 SD와 같은 각종 메모리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도 해두었네요. 맨 왼쪽에 보시면 예전부터 사용된 마이크 포트와 그리고 그 옆에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마이크와 이어폰이 하나로 통합된 사운드 포트가 있네요. 스마트폰의 발달이 본체에도 반영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스마트폰용 이어폰을 연결하면 컴퓨터에 마이크와 이어폰을 연결한 것처럼 되는 것이니까 PC에서도 스마트폰용 이어셋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체 뒷면에서 보았던 파란색 USB 포트 여기에도 있나 볼까요? 본체 앞면에 USB 기기를 3개나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2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USB 메모리를 어디에다 연결해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에다 연결하면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단 USB 메모리 역시 비슷한 버전의 최신형 USB일수록 빠른 속도를 내겠죠? 옛날 USB 메모리를 파란색 포트에 연결하였을 때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당 USB 메모리 제작 당시 그 기술의 속도로 느리게 작동을 합니다. USB 외장 하드의 연결선이나 USB 메모리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USB로 연결하는 장치들 중에 저장 장치들을 자세히 보시면 안쪽 단자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비교적 최근의 USB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B 파란색 길이 포트와 그 장치가 연결되면 빠른 속도로 동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포트는 본체 뒷면에 있는 포트를 안쪽에서 연장선으로 연장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외장 하드가 고장이 아닌데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체 뒷면에 USB 포트에 한번 연결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외장 하드와 같은 기기들은 본체 뒷면에 있는 USB 포트와 연결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운드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런 장치들도 예전 컴퓨터에 있던 규격과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 사운드 관련 입출력 포트를 통하지 않고도 USB 연결만으로 PC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USB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알고 계시죠?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사운드 포트를 통해서 연결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음악을 듣거나 음성을 녹음하거나 할 수 있는 블루투스 방식의 무선, 스피커, 헤드셋, 핸즈프리 이어셋, 마이크 스피커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휴대용 목적이 아닌 일반 데스크탑 PC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데스크탑 PC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 USB 포트에 USB 블루투스 동글이라는 그 장치를 연결하면 데스크탑 PC도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